안녕하십니까. 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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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늘 모처럼 네네. 완전체가 됐습니다. 오늘 어벤져스네요. 그렇습니다. 어벤져스. 오늘 아주 여러분 초강력자들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어젯밤 돼지 꿈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우선 예. 방송인 황현희 씨. 반갑습니다. 황현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다사다난했죠. 벌써 목요일 예. 저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김용민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예, 참, 정말 황망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런 가운데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네요. 네. 예, 예.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 청취율이 굉장히 잘 나왔다면서요? 예. KBS 라이브, 김용민 KBS 라이브. 1라디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가 저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1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상 이게 사실은 네네. 이 채널빨이 좀 많이 개입되는 곳이 바로 라디오. 왜냐하면 늘 청취하고 다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채널 웬만하면 안 돌리거든. 그런 가운데 KBS 1라디오 굉장히 좀 사실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KBS 1라디오 듣는 사람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솔직히. 근데 예. 이제 사실은 또 지난 정부 때는요, 제가 놀랐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그 아침 방송에서 금기가 있었어요. 뭔데요? 화제가 되는 걸 다루면 안 된다. 뭔 소리예요, 그게? 그게 그 통상 야, 시사 프로그램은 화제가 되는 걸 이슈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거 몰랐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박근혜 대통령 가깝게 누가 될 만한 아이템이 걸려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화제가 되는 이슈는 다루지 말아야 된다. 2015년도 그때. 그러니까 야. 청취율이 그때 완전히 급전직해가지고 바닥을 끼고 있었죠. 그때 뭐 이정현 전 의원이 뭐 전화하고 그때 아닙니까? 그렇죠. 세월호 그때도 있었고요. 예, 예. KBS에 전화하고. 그런데 하여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진영이 또 갖춰지고 네네. 또 김용민 씨가 영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 아유, 그렇죠. 뭐 이런저런 좀 호재가 있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예. 좀 하여튼 어쨌든 제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채널빨 없이 예. 채널빨 없이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KBS 에서. KBS 1라디오 전체적으로 네네. 청취율이 또 올라서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KBS는 사실 제 고향인데 네. 저의 입지는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예, 이제 예. 우리 저 조국 법무부 장관 건과 관련해서도 다른 방송과는 좀 조금 차별화가 돼서 라디오는 네네. TV는 뭐 다 온갖 사고가 다 났는데 라디오는 조금 좀 그래도 객관적으로 다양한 시각들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네네. 뭐 그게 조금 좀 점수를 얻었던지 하여간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 예. 하루는 웃고 하루는 울고 막 그랬습니다. 예. 제가 그 시청률에 이만큼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고정 출연자시잖아요. 네, 월요일 났습니다. 월요일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김성애 소장님도 고정 출연으로 또 아, 예, 빈둥 그러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워낙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아, 네. 언제 한번 고맙습니다. 부르면 꼭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아니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KBS 왜 요즘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나 진짜 의아하네. 저기 반성을 좀 하시죠. 나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 KBS가 요즘 친야 인사는 안 부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친야 인사가 됐나요? 친야 인사. 예. 알리려고 나가서 말이 많아 했잖아. 그것 때문에 안 부른대요. 그것 때문에. 야 인사를 안 부르. 예, 그래요. 회색 인사가 됐어요. 예, 회색 분자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치부심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얌테이블을 아주 정말 얌테이블은 지난번 바닷가. 참치회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렇죠. 이런 최고의 생선류는 바로 얌테이블이 또 많은 우리 김용민닷컴 소비자들께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 네. 오늘 포항 인증 과메기를 여러분들께 선사합니다. 과메기. 과메기가 벌써 나오는 시기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과메기 시대가 왔어요, 이제. 찬바람 불면 과메기죠. 지금 과메기가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높아요, 지금. 예. 자, 한번 펼쳐보시죠. 이거 지금 보세요. 이게 완전히. 와. 야 이게 꽁치로 만든 겁니까? 네, 꽁치. 이게 원래는 포동포동하다. 청어로 만들었었는데 청어로도 만들기도 하는데, 꽁치도 아니 있어요. 원래는 청어인데 이제 비려가지고 꽁치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자, 이 찬바람이 불면 과메기의 철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메기는 원래 그 청어 눈을 꼬챙이로 끼워서 말렸다는 뜻에서 그렇죠. 관목에서 이제 유래됐어요. 과메기 해서 과메기가 된 겁니다. 네네. 억지 좋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청어가 동해안에서 잘 잡히지 않아서
꽁치로 대체됐습니다. 맞는 말을 하셨네. 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어로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청어가 원조죠. 네. 과메기는 포항 구룡포가 전국 최대 산지로 가장 유명합니다. 하지만 포항에서 판매되는 과메기가 모두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는 없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저기 구룡포 과메기 특구 지역 안에 200개가 넘는 덕장이 있지만은 대부분 해썹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위생적으로 음식물 관리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과메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물이 뭐냐? 작년에 조업된 꽁치를 유통한 것도 상당합니다. 예, 올해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올해 게 아니야. 1년 지난 거. 그렇습니다. 자, 이게 김용민닷컴은요, 해썹 시설은 기본에다가 100% 2019년 햇꽁치로 작업한 과메기, 게다가 포항시가 직접 품질 보증을 해주는 인증업체 최상급 과메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리지가 않습니다. 비려서는 못 드시는 분도 있어요. 비져서는 못 먹죠.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드셔보시죠. 예, 한번 시작해볼까요? 야채 세트 같은 경우에는 배송 당일 야채를 공수해서 과메기와 함께 이 발송해서 정말 야채까지 신선합니다. 배송을. 과메기를 먹기 위해서 굳이 외출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합니다. 네. 야채까지 보내주는 거죠. 집에서 드세요. 굳이 저기 기분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셔가지고 과메기 받으시면 그 길로 그냥 차 타고 바닷가 가서 드시면 되겠네. 네. 자, 가격도 저렴합니다. 네. 얼마예요? 과메기 비싸거든요, 사실. 자, 완전 손질 과메기 5미에 얼마일 것 같아요? 우미 하면 그래도 한 2, 3만 원 하죠. 예. 5,900원. 아, 진짜요? 싸다. 5미에 5,900원. 진짜 쌉니다. 이거 예, 진짜 싼 그렇습니다. 거죠. 하나당 예. 뭐 1,300원 너무 싼데? 정도? 뭐 그 정도. 싼데요? 예, 진짜 싸다. 그렇습니다. 예. 10미 10미 얼마입니까? 9,900원. 9,900원. 그리고 15미 13,900원. 와. 야, 이 완전 진짜 싸네. 손질 과메기가 그렇고요. 네. 완전 손질 과메기 더하기 야채 세트는 5미 세트 12,900원, 10미는 17,900원, 15미는 21,900원. 2만 원 정도면은 진짜 이 완전 세트로 여러분들께 선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김용민닷컴에 오시면 다양한 과메기 구성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철 과메기. 네,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에 만나보세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아, 통상 미리 이런 과메기는 술 뭘로 같이 먹어야 됩니까? 소주죠. 소주. 예. 소주. 아이고 좋습니다. 맛있다. 어유. 맛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최상급입니다. 그렇지 이제 여기다 김도 예. 하나 올려줘야 돼요. 김도 야채 세트에 들어오는 겁니까? 네. 아유 그래요. 초장이 맛있네요. 초장도 같이 주는 거죠? 아, 이 초장이 굉장히 맛있네. 아, 이 정도면 최상급이에요, 진짜. 와. 와, 진짜 맛있네. 그냥 뇌가 짜릿한데? 와, 뻑뻑하지도 않고. 예. 제가 지금 이 과메기만 초장에 찍어 먹어보는데 네. 이렇게만 먹어도 진짜 원래는 요게 약간 비려서 마늘이랑 고추랑 뭐 파랑 다 쏴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야, 이거 맛있다. 이것만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원래 과메기가 이렇게 윤기가 잘잘 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기름이 찬바람 추웠다가 더웠다가 녹았다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기름이 올라오는 건데 이게 제대로 올라왔네. 날씨가 이렇게 이 정도인데도 이 정도 퀄리티의 과메기가 나온다는 건 이거 좀 놀랍네요. 예, 아 이게 벌써 시작이 됐구나 과메기철이. 야 정말 맛있네. 제가 사실 비려서 과메기를 별로 안 먹고 잘 안 좋아해서 오늘 저녁을 잔뜩 먹고 왔는데 네. 괜히 그랬네요. 엄청 맛있네 진짜. 비리질 않아서. 저녁 먹고 왔는데도 맛있는데? 저도. 해썹 인증도 받고 또 포항시 인증도 되어 있는 그런 업체네요. 그렇잖아요. 저도 궁금했던 게 이게 과메기가 그러니까 10년쯤 전에 식객에 나와서 유명해지면서 전국으로 팔렸고 그전에는 포항에 그래요? 계신 분들만 드시던 건데 네. 갑자기 전국 물량을 어떻게 되나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을 텐데 싶었는데 이거는 포항시에서도 인증을 하고 또 햅섭 인증도 받아서 위생적이기도 하니까 여기다 시켜 먹으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아이들하고 먹을 때. 그럼. 네, 그런 게 이제 장점이네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나도 30대 이전에는 과메기를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도. 옛날 과메기라는 걸 서울 사람들은 그러니까 타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포항 사람들만 먹던 음식.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난 메기인 줄 알았어 이게. 아 메기과 물메기 막 이쪽으로.
제가 사실 과메기 전도사입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과메기를 처음 먹여서 오. 네, 과메기 그 이후로 겨울만 되면 과메기 뭐 겨울 되면 뭐 눈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뭐 크리스마스 생각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 아내랑 저랑 항상 과메기는 저는 이렇게 남으면은 집에서 냉장고 이거 남을 때 있잖아요. 저는 볶음밥 비빔밥에다가 아니. 저 남은 초고추장 넣고 그래요? 좀 과메기 덮밥 해 먹거든요. 오, 그래요? 네. 과메기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아 진짜 좋아요. 네.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저 중간에 근데- 좀 끊어야겠다. 아유, 시간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빨리는 하나 더 먹어야 이거 돼. 계속 들어가죠. 맛있어서. 아 이거 진짜 이거 구입할 만합니다. 아 이거 가격도 저렴하고 정말 맛있네요. 네. 와. 여기 이 회사가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렇죠. 양테이블이 양테이블이 참 이런 맛이 아니, 이거 바다에서 보시는 하는 거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먹고 싶을 것 같아. 정말 좋습니다.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것도 참 이렇게 재밌겠네요. 한 제품으로 오래 간 걸 하지 않는데 우리 김 PD님이 이 먹는 걸 끊을 수가 없었고 안 공부가 되겠다. 이제 길어지네. 저 끊겠습니다. 이거 남겨두고 이따 먹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세월호부터 할까요? 네. 네, 세월호. 네. 제가 세월호 관련하여 네. 저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페북을 하나 올렸어요. 글을 하나 올리셨군요. 페북에 예, 예. 늘 저는 뭐 이틀에 한 번 뭐 이렇게 올리거든요. 올렸는데 내용이 이제 법무부가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로 그 검찰 개혁안 만든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제대로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났어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 검찰 개혁이 입법 사항이 아닌 나머지도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썼어요. 의원님 왜 그러죠? 그 행정부에서 시행령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김호수 네. 법무부 차관이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게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뭐 실제로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세월호 재수사를 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 근데 그 재수사를 하는 부장 검사가 임관혁 검사라고 이름이 관혁인데 관혁이에요. 관역으로 이렇게 관역. 임관혁 그렇죠. 안산지청장. 그래서 이 안산 단원고니까 안산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구나. 그 당시에도 봤더니 안산 그때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그때는 아니었고 네. 지금이 그런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세월호를 재수사한다고 했을 때 일단 되게 긍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더라고요. 단.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임관혁 검사가 예전에 그 정윤회 국정농단 때 우병우와 발을 맞추어 그걸 문건 내용보다는 네. 문건 유출을 국정농단이다. 고수사한 분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조홍천, 박관천을 네. 수사했던 네,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정윤회 문건이 나중에 사실로 다 드러났는데 정윤회 문건은 온갖 그냥 뭐 이상한 소문들 미확인 그냥 풍문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굴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걸 유출했다, 제작했다 그런 이유로 조홍천, 박관천을 아주 작사를 냈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윤석열 총장이 세월호 재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도가 얘기가 났어요.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강력한 의지로 수사에 성과를 내게 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건데 네. 그동안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관련하여 그 선진화법 위반 의원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조국 장관 딸 관련하여 그 생기부 유출됐었잖아요. 근데 그 생기부 유출 수사는 되는지 안 되는지. 나경원. 게다가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는 안진걸 소장과 김남국 변호사 등 네. 시민단체가 4번 고발했고 5번째 또 고발하는데 감감무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그 강력한 시민사회의 고발과 요구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세월호 재수사를 먼저 한 걸까?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이제 그 조국 내 가족 수사가 거의 끝나가면 이제 집중해서 나경원 수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했죠. 그랬더니 근데 제가 검찰이라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조금 이제 풀어주고 지켜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그동안의 윤석열 총장이 각종 뭐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다르게
얼마 전에 대검이 국회에 의견서를 냈어요. 네, 네. 그 의견서에 보면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수사권도 수사지휘권도 아무것도 포기 못한다. 이게 이제 검찰의 속내예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거의 같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이 빌미 삼고 있지만 사실은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원칙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잘하면 되지 무슨 공수처냐. 그냥 무슨 반부패 수사청 만들자.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보면 검찰이 갖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이 독점적인 수사 기소권을 용인하자는 거거든. 검찰 입장에서는 얼마나 저 써먹기 좋은 카드입니까? 그래서 나는 좀 풀어놓고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어쨌든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 걸려 있는 것들이 의식이 될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되도록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할 거고. 근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을 자극해가지고 불러들여서 수사하고 이런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12월 3일 본회의 회부되는 그 말하자면은 검찰개혁 입법사안 이걸 자유한국당이 저지시킬지 아니면은 아니 저는 죄송합니다. 지켜보고 그걸 풀어놓고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의원님은 그렇게 보시는 그게 거군요. 아니면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저렇게 늑장 수사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게 이미 사건이 일어난 지가 지금 7개월 됐지 않습니까? 4월이니까. 그리고 검찰에 배당이 된 것도 꽤 됐어요. 지금 몇 개월이 됐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 사건하고 비교하지 않고 통상적인 정치권 수사하고 비교해도 뭐 지금 정기국회 회기 중이라는 핑계를 대긴 하지만 저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속도예요. 네. 그리고 나경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검찰하고 조율 중이다, 출석할 거다. 뭐 다음 주쯤인가 언젠가 출석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대표로 나가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전부 소환장을 다 보낸 것도 아니에요. 일부에 대해서만 소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게 지금 검찰개혁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의도와 자유한국당의 의도가 뭐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세월호 수사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세월호 그 재수사는 원래 이제 재수사 여론이 한편으로 굉장히 있었고, 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솔직히 찝찝한 게 있잖아요. 왜냐면 그것도 그렇고 저기 전에 국정감사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때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11월 2일인가요? 그 토요일에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지금 타이밍은 굉장히 의아스러운 근데 타이밍인 이제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텐데 뭘 하나로 바라볼 수는 없는 문제고 안산지청장의 과거 전력들 때문에 이번 사건을 뭉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사가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건 없고 네. 검사는 시키는 대로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려오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봤을 또한 때는 봐온 바에 따르면 그 안 되는 건을 갖다가 이 수사기밀 유출건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청와대 유출건으로 바꿔서 박관천, 조홍천 등을 공격했던 그 검사 아닙니까, 장본인. 그렇죠. 뭐 거기서 정확한 역할은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건 이제 거기에 파트였던 사람인데 그 이후로 승승장구했어요. 예. 우병우 라인으로 또 불렸고.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잘하는 기술자인 거죠. 그러면 세월호 문제와 관련돼서 핵심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래서 뭐 이 세월호를 갑자기 해서 그러니까 식물 원인부터 저기도 규명해야 될 것이 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해경 같은 경우도 결국 그 경정 1, 2, 3 경정에 뭐 몇 사람 정도 처벌받은 거 외에는 공무원들이 다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한 수사 성과를 내라라고 오다가 내려갔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 그림을 만들어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검에서의 설명은 그 윤석열이 기술자를 불렀고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받으면서 챙기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믿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 검찰만큼 수사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국민적 환심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해경과 해수부는 뭐 도륙을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네. 해서 그렇게 할 걸 예상하고 윤석열 총장이 이번 건을 첫
번째 특별팀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자체는 맞는데 이들의 의도는 대단히 불순해서. 근데 같이 이제 좀 봐야 제가 하나 돼요. 좀 궁금한 게 사실 이 수사의 성패는 정해졌어요. 황교안을 그쵸. 말하자면 처벌하느냐 마느냐인데 황교안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네. 예를 들면 서해 해경청장들 네. 에게 책임을 묻는 게 이 수사의 목표가 돼선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선장만 책임진 거 아니에요 지금? 나머지는 선장 다- 아니, 하여튼 책임이 저기 넘어가죠. 예, 다 구조를 해야 넘어갔어요. 될 사람들 중에는 해경 1, 2, 3 정장 말고는 없어요. 네, 한마디로 예,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때 세월호 국적 같이 하지 않았어요? 박원순. 저는 아니었어요. 아, 김재남 의원이었구나. 그때 이 문제는 해경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고 국가 시스템의 문제였는데 청와대와 소위 국가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고 청와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구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를 들면 그때 헬기 몇 대 띄었다 그랬어요? 51대 띄었다 그랬나? 그게 다 안 띄어졌다고 가족들은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디테일에 빠져 들어가면 이건 정말 본질을 놓치는 거고 문제는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하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병우 전 수석과 황교안 법무부 대표의 그 당시의 행적, 과연 수사 외압을 해서 세월호가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게 했는지 이걸 밝히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쪼막가 얘기와 연관이 지어져서 캐션 마크라서 오히려 이것이 이제 해경 청장들에게만 책임을 씌우고 끝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이제 그래서 제 얘기가 딱 그 얘기인 건데 해경하고 해수부만 도륙을 한 다음에 이것이 잘 됐다라고 하고 스테이지로 넘어가려고 할 거라서 이게 마냥 칭찬할 수도 마냥 욕할 수도 없는 굉장히 애매한 데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려고 윤석열은 그러니까 이 건을 했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일부 예상은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와 함께 윤석열 총장이 자진해서 옷을 벗는 시나리오가 뭐 일부 있었는데 저는 이 세월호 특검을 하는 것은 내가 임기 다 채우겠다라는 선언으로 또 한편으로 좀 읽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세월호 수사의 성패는 뭐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을 수사하느냐 마느냐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모든 수사의 심판은 세월호 가족들이 하신다고. 세월호 가족들이 이거는 아니다. 이건 진상규명을 위한 이런 수사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맥이 탁 빠지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구조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도 규명된 게 사실 없거든요.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해군 문제도 나오고 뭐 아니 나오게 돼 근데 있죠. 뭐 이게 그냥 통상의 이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특수통들을 지금 대거 투입한 셈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임관혁 그 안산청장이 정통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또 검찰 내부에서는 특수수사에 일가견이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해경이나 해수부만 때려잡고 끝날 수사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핵심은 이제 황교안도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셨던 거죠. 왜 사고가 났냐? 사고의 원인이 뭐냐? 이거는 지금 기존 수사나 혹은 특조위의 조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고의 원인은 정확하게 지금 규명된 게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거를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밝혀낼 수 있느냐가 저 수사의 성패를 가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저는 뭐 검찰이 그냥 단순하게 그 조국 그 장관 수사로 인해서 악화된 여론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월호 카드를 꺼내들었다고는 보지는 않고 또 세월호 카드를 꺼내들어서 마지막에는 황교안을 봐줄 거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아요. 검찰은 누구 편도 아니에요. 검찰은 그냥 지네 편이야. 자기들 편이고 검찰은 검찰 편이다. 윤석열 같은 캐릭터는 더더욱 그런 캐릭터고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패트 수사를 저렇게 속도를 늦추고 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거는 지금 검찰개혁법 이거 국회에서 열심히 싸우라 자유한국당 이거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고 뭐 너희들 봐줄지 말지 판단할게. 그래서 정의당이 오죽하면 다음 주에 대검찰청 항의 방문 가겠다고 지금 예고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윤석열한테 만나자고 할 건데 네. 뭐 누구도 안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검찰청으로 누가 찾아가도. 그래서 뭐 윤석열을 만나든 차장을 만나든 패스트트랙 수사 이거 이렇게 봐주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한다면서
지금 뭐 몇 달이 지나도록 소환도 안 하고 의원님, 이 문제 제기하려고. 대검찰장 힘 없어요. 한동훈 만나야 돼, 한동훈. 사실 근데 한동훈이 검찰총장 대행이에요 지금. 한동훈이가 패스트트랙 수사 책임자는 아니거든. 이거 원래 남부지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최종 어쨌든 수사지휘권자는 총장이니까 일단 총장을 만나자고 하고 근데 이제 뭐 피하겠지 만나겠어요? 피하면은 뭐 어떤 액션이든지 취해야죠. 그래서 다음 주에 가기로 했어요 화요일 날. 진짜. 네. 어떤 액션 취하시게? 안 만나주면. 뭐 가서 뭐 우리 의원들이 가가지고 뭐 검찰총장 방에 들어가 들어눕든가. 아 오랜만에 또 자, 그러면 김용민닷컴에서 과메기 공수합니다. 아니면 패스트트랙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벌였던 행동을 문을 막아놓고 빵도 좀 들고 가. 그럼 내가 예언할 수 있어. 구속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나는 단언코 긴급 체포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의원들을 앞세우겠습니다. 전 의원은 네. 밖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뭔가 좀 굉장히 개운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볼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회적 참사위원회는 아무런 논의도 안 했대요. 지금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있거든요. 네네. 사회적 참사 특위, 거기서 이제 가습기 살균제 건도 그렇고 세월호 건도 그렇고 그걸 이제 말하자면 조사하고 있는데 그 수사권 기소권이 없어요 여기는. 뭘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는다. 뭐 할 수 없어 그냥 손 넣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다는 점으로 봤을 때 이거 수사가 좀 수상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원래 검찰은 수사 기소권이 없는 설사 뭐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한 수사도 인정 안 하잖아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잖아. 그러네. 근데 하물며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특조위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겠어요? 예. 근데 경찰이 수사권도 없습니까? 수사권이 있죠. 근데 수사 지휘를 받으니까. 지휘를 검찰이 하니까 네. 경찰이 수사한 거 검찰 별로 신뢰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아니 근데 검찰은 왜 수사를 자기네들 맘대로 이렇게 안 하고 묵혀두고 그거 뭐 견제하는 게 없냐? 그게 검찰의 지금 힘이야, 그게 검찰의 그 힘. 아니 그거 선택적 수사, 네. 선택적 기소, 그러니까 선택적 황현희 파일을 다 영장 청구. 모아놨다가 한 방에 터트리는 겁니다.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는 거지. 아니 무슨 김장김치도 아니고 그거 뭐 이렇게 묵혀놔요? 다 그거. 있어 지금. 자기, 그래? 자기 저도 그동안의 있어요? 행적도 다. 그래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랑 친하게 지낸다는 소문이 있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 진짜 예. 검찰의 힘은 어디냐면 칼을 뽑을 때가 아니라 칼을 집어넣고 안 뽑을 때 그때 시기. 검찰의 힘이 있는 거야. 칼을 뽑는 시기를 딱 예. 자기들이 잴 수 그러니까 있는. 이 MB 때 MB가 쿨했던 건 뭐냐? 니들 맘대로 하게. 캐비넷에 MB 파일이 있으니까 어. MB가 그래서 검찰 존중해 준 것이고, 그래서 검찰이 쿨하다 이렇게 느낀 거 아니에요? 검찰은 칼을 빼서 휘두를 때 예. 그때 힘을 과시하는 거고 네네. 칼을 칼집에 넣어두고는 이권을 챙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네. 뭐 제 말은 아니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칼을 차고 있었을 때가 제일 무섭다는 게 정말 이 단어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좀 섬뜩하네요, 진짜. 예. 그 계엄령 문건 이야기 관련해서 점점 점입가경입니다. 점점 복잡해져. 아니 보니까 이번엔 뭐 공수부대, 북한 이런 키워드까지 등장했어요. 그 말하면 북한에 변란을 일으켜가지고 공수부대가 북한에 투입하게 해가지고 눈과 그 귀를 다 북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음모는 아니었는지. 때가 이제 2016년 10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초의 구상이 예. 북한의 변란이 일어났을 시 네. 남한에 이제 위수령이든 계엄령이든 선포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 문건이 최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 10월이야. 그때가 이제 바로 박근혜 탄핵 사실 불붙기 시작한 시점이었는데 김관진이가 아이디어 냈다고. 아니 언제 북한이 변란이 일어날 줄 알고 그걸 대비하라고. 뜬금없이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전에 저희가 김영삼 대통령 때 김일성 주석 서거했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도 그렇고 예. 북에서 누가 죽었다고 뭐 이렇게 뒤집히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는데 그것을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난다고 상정하고 남쪽에 계엄을 선포해야겠다라고 시나리오를 짰다는 자체도 되게 충격적인데, 뭐 사실 저한테 더 충격적인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폭로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임태훈 소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이 서류가 다 검찰도 갖고 캐비넷에 있어요.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임태훈 소장이 하고 있는 폭로가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말은 좀 이상하지만 여하튼 검찰이 실물을 다 갖고 있는 것을 실물을 갖고 있는 것을 다른 부분을 갖고 있는 거라서 검찰이 캐비넷만 여러 번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감춰놓고
뭐 피의자도 다 중지시켜놓고 기소도 중지시켜놓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 뭐 지난주에도 우리 장 기자님 말씀 잘 해주셨지만 이게 정치범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적세 뭐 수백에서 인터폴이 데리고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라도 빨리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까지 서류가 나왔는데도 아직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건 좀 믿겨지지가 않아요. 검찰의 의도를 아주 선하게 한번 풀이해 주시겠어요? 진짜 검찰이 정말 선한 의도를 갖고 이렇게 기소 중지를 했다. 아니 선한 의도라기보다는 네, 할 방법 없지 않나? 상황적 변명. 아, 상황적 변명은 하나 있을 듯도 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은 아니에요. 네네네. 뭐냐면 이 계엄령 문건이 터졌을 지난해 8월은 그때 여러 가지 적폐 수사가 진행될 때였어요. 적폐 수사에 집중할 때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엄령 문건이 우리 사회 전체에서 좀 소홀히 취급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네네. 그래서 검찰도 이런 상황적 변명을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실패한 내라는 뭐이잖아요. 실패한. 예, 그리고 이게 탄핵이 그 기각됐을 때를 오히려 더 대비했다는 그렇죠. 그런 예. 거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상황적 변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임태원 소장이 폭로한 핵심 그게 아니에요. 좀 아까 얘기했듯이 검찰에 이 문건이 다 있단다. 그런데 검찰이 알고 은폐한 거다. 그래서 오히려 방점은 이 계엄령 문건의 작성과 이게 폐기되는 과정, 은폐죠. 이 과정보다는 검찰이 왜 부실 수사를 하고 이거를 빨리 덮어버렸냐. 요거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검찰이 칼집에 칼을 꽂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가요? 그런 거죠. 이 자유한국당을 칼집은- 겨냥한? 예. 이 칼집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칼집이죠. 아, 그런가요? 이것도 예.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민군 합동수사단을 작년에 구성했잖아요. 7월달인가 8월달에. 근데 그 민군 합동수사단도 결국에 수사를 하다가 검찰이 조현천을 기소 중지합니다. 기소 중지하니까 민군 합동수사단은 군 관계자만 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민간은 검찰이 했고. 네. 근데 이제 그 사건의 키맨인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피를 해서 조현천은 현재 신분이 군인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그 민간인 신분이죠. 그러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겠네요. 검찰이 이렇게 기소 중지를 하니까는 예. 그 민군 합동수사단의 수사도 거기서 더 진도가 나가기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조현천에서 딱 걸리니까 스톱했는데 문제는 민군 합동수사단도 오늘 임태훈 수장이 폭로한 그 희망계획이라는 그 문건의 이제 최초의 원본, 그러니까 북한 급변 사태를 대비해서 여기 개헌 계획을 세웠던 그걸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민군수사단 당시 합동수사단장인 전익수 대령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오늘 임태훈 소장이 문제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다 알면서 조현천 핑계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시에 그 기무사 관계자 14명인가가 수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그 어떤 법적 처분도 안 받았습니다. 그냥 중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이 사건 전체가 지금 중지돼 있기 때문에 중지 상태에서 그냥 지금 자유로운 신분이에요. 이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인데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인데 이 문제 지적을 한 건데 검찰이 왜 그때 똑같은 이 문건들의 존재를 다 알았다면 조현천 없다 그래서 이 수사 전체를 중단할 문제인가? 이를테면 김관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민구도 있고, 그다음에 NSC는 어쨌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예. 주재했으니까 황교안도 있고, 황교안도 지금 참고인 중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정치적 파장이 커지지 않게 하려고 그냥 그 선에서 사건을 닫은 게 아니냐. 물론 이제 잠정적으로 닫아놓은 거죠. 조현천을 핑계로. 근데 조현천은 공식적으로 소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조현천의 미국에 있는 가족들의 증언이 연락이 안 왔다, 한국에서. 그렇죠. 이건 스트레이트가 폭락. 그렇지. 그러면 뭐냐, 이거 안 잡는 거 아니냐, 못 잡는 게 아니고 조현천이 미국에 숨어 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그걸 못 잡겠어요? 그 사람 그렇긴 찾죠, 하죠. 당연히. 금방 찾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라 그러니까 인터폴에 수배도 해놓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 점을 계속 임태훈이 반복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임태훈이 잘못 알고 있다, 수사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또 하태경까지 끼어들어가지고 그게 원본이 아니다. 등등의 이런 논란이 복잡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태경은 뭐 하는 인간이에요?
의원님 아세요? 국회의원이죠. 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죠. 관심 예. 있는 곳에 언제나 얼굴을 들이밀고 싶어하는. 그나마 박지원 의원은 뭐 양질의 정보라도 가끔 있는데. 근데 지금 하태경도 양질의 정보 많어. 거기 한때 그 오리지널 주사파였는데 북한 민주화 운동하고 이러면서 자기 나름의 또 북한 통이야. 그 뭐 탈북자 정보는 갖고 있겠지만 최근에 가장 웃겼던 것이 그 미사일 관련돼서 ICBM을 뭐 이동 설치를 해서 발사했느냐 없냐를 얘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폭스 뉴스랑 인터뷰하던 당시에 ICBM 못 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이건 인터뷰도 제대로 안 본 건데 뭐 이게 잠깐 딴 얘기지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 연구 시설을 폐기해서 그래서 엔진 개발 미사일 그 이제 ICBM 엔진 개발이 중지가 돼서 더 이상 좋은 성능으로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건데 네. 실험 시설을 파괴하는 것, 덕창리 실험 시설을 파괴하는 것으로 마치 ICBM 자체를 못하는 것처럼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 이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하여튼 그 원전을 제대로 좀 안 따져보는 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근데 갑자기 이번에 주제가 하태경 의원. 예, 개혁 갑자기 예. 문건을 놔두고는 진짜 이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 거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 내란 음모 예비인 거잖아요. 내란 예비 음모. 예? 내란 예비 음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다시 있을 수 없게 만든 건 김영삼 대통령이거든요. 하나회를 해체하면서 이제 더 이상 군분의 사조직이 쿠데타를 일으킬 만큼 크지 못하도록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저런 사조직이 있었지만 알자회 뭐 등도 있었지. 있었지만 그게 하나회 같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쪽 대통령인데 이걸 놓고도 이제 그 검찰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니 이건 완전히 두 개, 세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제 여전히 안 풀리는 대목은 그 당시에 그 문건이 최초로 폭로될 때 이철희 의원이 폭로를 했어요. 그렇죠. 작년 여름에. 근데 이철희 의원이 그걸 입수하게 된 경로는 이 누굽니까? 송영무 장관이에요. 송영무 장관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이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그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까는 그래가지고 뭐 송영무 장관하고 누구 소강원인가 국회에서 네. 그 하극상 비스무리하게 막 논쟁을 하고 네. 있었잖아.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얼추 이 계엄 관련된 이 문건의 존재 그리고 이 계획 이 시나리오를 대충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청와대에서는. 네, 대충. 근데 왜 이게 그때 청와대에서는 이걸 더 진도를 안 나갔을까? 이 점이 조금 좀 납득이 안 돼요. 물론 지금 이제 임태훈이 폭로하는 그 내용, 즉 검찰이나 민군합동수사단이 갖고 있는 그 전체 그림, 이거를 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뭐 보고 안 하면 모르는 거니까. 해보니 별거 없더라고 보고하면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심상치 않은 문제였고 예를 들어서 내란 예비 음모 비스무리한 이런 거였다라는 걸 몰랐을 리는 없을 거거든. 근데 저는 하여튼 이 기무사의 반헌법적인 작태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이걸 덮은 검찰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네. 이게 또 다음에도 이런 일이 안 생기란 법 없잖아요. 확실하게 좀 단속을 해놔야지. 그래서 이번에 네. 저 문건 작성한 놈들 그냥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품었던 아니 놈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망상이죠. 오 맞아요. 이번에 예. 그냥 넘어갔네. 다음에 잘 준비해서 그때는 빈틈없이 준비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때 한번 꼭 실행에 옮겨봐야지. 이런 잘못된 교훈을 심어줄 수도 있겠다. 하는 이건 생각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욕보이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럼. 예. 네. 그러니까 이해 여기도 못할 문제는 만한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당시 어쨌든 NSC를 그 주재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황교안이 이 계획을 다 알았다는 증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았을 개연성이 있어요. 아니 그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보면 참고인 중지인 거지. 그렇지. 황교안은. 그리고 네 번의 공식 석상에서 조연천을. 그 조연천과 황교안이 그 만났을 가능성이 있고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여기도 지금 들어있- 황교안이 있어요.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예. 뭐 전혀 다른 트랙일 것인데 우리 황 형이 항상 이렇게 연루돼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